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 논문과 관련해서 오늘 좀 집중적으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오희종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솔직히 교수님 요즘에 교수로서 자괴감을 느낀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일단 좀 총평을 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그렇죠. 뭐 이 지금 상황을 아마 우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시려면 아마 세월호 사태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세월호 때 국민들이 분노한 것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치인 그렇죠. 생명 안전이 그것을 담당해야 될 주 책임 국가가 그걸 방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이 대학이나 이 학문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연구의 신실성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것이 이제 이번에 무너진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13기 교수 연구 단체가 다 지금 이제 들고 일어났습니다만 이것은 어떤 대한민국의 학문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고 네. 이게 무너진다는 건 결국은 이 국가의 이런 학문에 기반한 국가 경쟁력 자체도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간단한 사안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거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냐면 연구하는 사람들이 남의 연구를 그냥 무단으로 베껴놓고도 면죄부를 이렇게 뻔뻔하게 당연한 듯이 받아들인다? 면죄부를 준다? 그거를 말도 못하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 이거는 정말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들께서 그걸 용인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더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그 지점인데요. 저희도 네. 그래서 아마 이번 국민대회 이러한 어떤 결정과 또 교수회의의 어떤 움직임 자체가 네. 많은 어떤 교수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죠. 네. 자, 우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죠. 일단 김건희 여사 박사학위 논문 표절률이 43%에 달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통령 부인도 아니었는데 고 국무인대에서 박사학위 논문 쓸 당시에 어떻게 이런 논문이 박사학위 논문으로 통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참 저희도 그 질문에는 대답하기가 난감한데요. 그렇죠. 사실 교수님이 네. 통과시켜준 것도 아니니까 우리가 그래서 말할 저희 수는 없죠. 예. 네, 범학계 국민검증단에서 그 부분도 검증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거기에 교수님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교수 이름이 이렇게 쭈루루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박사학위 쓰려면 그 전에 또 이제 학술지에 몇 개 또 써서 내야 되는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 이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가 네. 그 해당 교수님한테 연락을 해봤더니 그렇군요. 나는 그런 논문 모른다.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논문이 있는데 뭡니까 그랬더니 몰라 그래서 몰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 날 네.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 날 다시 그 교수님한테 연락을 받아가지고 내 기억이 났다. 근데 그 당시 나는 교신 저자로서 네. 이걸 봐줬을 뿐이어서 기억을 내가 잘 못했으나 이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변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상당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구현상 교수 페이스북 같은 것도 좀 보면 나옵니다만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실은 문제가 좀 심각해요. 이게 지금 그 국민대 교수회가 김건희 여사 논문을 재검증하지 않기로 이제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대 교수는 물론이고 동무들까지 반발이 거세지고 있고요. 서승만이라고 개그맨인데 그분이 네. 국민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를 땄대요. 그렇죠. 자기는 너무너무 고생해서 썼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1인 시위를 엄청나게 오래 하더라고요. 네. 자, 어쨌든 저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학교 차원에서 이거 표절 아니라는 발표 나왔을 때만 해도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교수회에서 이거를 뭐 붙일 거냐 말 거냐 네. 재검증할 거냐 말 거냐를 논의한다 그래서 당연히 나는 찬성으로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게 찬성보다 반대가 더 많아서 네. 안 하는 걸로 나올 수가 있었을까요? 결국 이제 외압이겠죠. 그것도 그리고 외압입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동안 한 국립대 어쨌든 네. 지금 이제 법인이 됐습니다만 한 30년 재직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사학의 어떤 상황을 너무 몰랐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사학에서의 이 사학 재단의 네. 그 교수들에 대한 이 압력과 권력 행사는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아마 이제 좀 기억이 있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전에 사학법 개정 논란이 꽤 엄청 심했어요. 그때 맞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예. 이제 박근혜 씨가 이제 가두에서 뭐 항의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것이 그 당시 사학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 온 결과가 이렇게 많은 사학에 있는 교수들이
단순히 어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국민대 교수의 결정을 교수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건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뭐 그 과정에서도 이 총장이 여러 이제 메일도 여러 번 보낸 것까지 확인됐습니다만 그 압력을 행사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네. 뭐 말은 평범하지만 결국은 이 대학의 재검증하지 결정을 말라고. 존중해라라는 식으로 네, 법은 네. 법이다 뭐 이런 식의 형식 악법도 논리를 법이다 했죠. 이런 네, 거죠. 맞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장영달 국민대 2022년, 2023년 총동문회장의 SNS도 나옵니다만은 좀 하여튼 이상했어요. 어쨌든 뭐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제가 진짜. 자, 지난 22일 한 매체랑 국민대 교수회가 익명화를 전제로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재조사위원회 판정 결과 보고서와 회의록 공개를 학교 측에 요청해야 된다는 의견이 이제 찬성 152명, 반대가 162명으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사실은 나왔거든요. 그렇죠. 요거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 재조사하는 것도 안 되고 공개도 못 한다. 회의록 공개도 못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능한 게 사학법에 의해서 대학이 보호되기 때문에 이런 건데요. 이 재단이 사실은 익명으로 하고 이게 뭐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노출되지 않는 거라면 그리고 이것이 공정한 어떤 학문적 근간 가치에 의해서 진행된 거라면 공개 못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요. 예. 네. 익명으로 해라 이러는데도 해야죠. 예. 이걸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익명으로도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공개하기 부끄럽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솔직히 그 가리고 과정이. 싶다는 거죠. 네. 장영달 교수 페이스북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국민대 교수를 권력과 재단의 노예들이라고 선언한 것이다. 이거는 너희들 도대체가 무엇을 배우겠느냐. 일제시대 변절 지식인들을 우리는 비난했는데 이번에는 국민대 교수들과 총장의 위협 행위 등의 요소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이런 얘기입니다. 적극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대 내부에서 교수들 상대로 투표를 진행했는데 찬반 이주 단답형 투표 문항 구성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양한 그렇죠. 의견 낼 수 없는 것도 문제고 특히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를 하기 전에 총장이 메일을 보내가지고 야 우리 애 좀 존중해줘라. 그렇죠. 예. 그랬더니 거기에 또 교수님들이 따랐다는 거 이게 더 실망스러운 거죠. 아유 모르겠어요. 근데 국민대학교의 학문적 양심을 생각하는 교수들이라는 그런 모임이 있대요. 여기서 네. 구글 설문을 해봤더니 학교 측 결론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분의 퍼센테이지가 92%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아까 우리 오희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립학교라고 하는 특수한 또 상황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였다. 왜냐하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이런 말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교수님들은 원래 그런 거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뭐 테니어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테니어 받은 교수들의 비율과 또 테니어 과정에 있는 교수들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테니어라고 정년 보장을 받기 위한 이 심사 과정에서 이 대학에 대해서 조금 다른 입장을 하면 대부분 탈락이 됩니다. 재임명이 안 되는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수들이 이렇게 취약할 수뿐이 없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이 교수들 네. 최소 이건 좀 이상하지 않니?라고 한 교수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교수님들. 그렇죠. 이 내부에서 왜냐하면 이제 지금 아까 말한 그런 그 전체 교수회의는 굉장히 다양한 또 질문도 설문도 이상하고 뭐 총장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만 이 학문을 생각하는 국민대 교수들이 네. 이런 의사를 냈다는 것 자체는 결국 이게 이 상식적인 거죠 학계에서는. 그래서 이 국민대가 이런 결론을 지금 이런 소동이 벌어진 것은 결국 국민대에서 이 조사위원회에서 이상한 결론을 내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어떤 의미에서는 이 국민대가 결정을 내려줘야 돼요. 이게 정말 이 많은 교수들 또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다면 그럼 재검증하자 이래야 되는데 그것마저 지금 막는 셈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교수님들은 우리의 최후의 보루인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뭐 저 같은 변호사들은 원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만 교수님들은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단순한 한 개인의 그럼요. 논문 문제가 아니라 네. 그 학문 후속 세대의 문제거든요. 네. 미래 결국 세대에게. 네, 지금 이 학위를 위해서 공부하는 많은 대학원생들이 저런 것을 보고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고 혹은 제대로 하라는 교수들한테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사실 지금 이 자료 화면에 나온 건 다른 사람이 논문을 베낀 거지만 지금 저희 검증단에서 봤더니
논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블로그라든지 신문 기사까지 그대로 표절한 게 계속 이 자료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런 사람도 학위를 받는데 왜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엄격하게 합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네. 아니 어떤 분이 저한테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박사 수료말 몇 개 했거든요. 박사 아, 논문을 못 그러시군요. 쓰고. 예. 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사법시험 제가 붙었는데 네. 박사 논문이 더 어렵다. 박사학위 받기가 사법시험보다 이런 네네. 얘기도 있었고 저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여사님 거 논문 베껴다가 써라 뭐 이런 얘기까지 아니, 하더라고요. 국민대 가시면 되는 거죠. 아유 이런 얘기까지 네, 하기가 네. 참 어쨌든 민망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노영의 리스닝 사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희정 서울대 교수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요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이제 네. 중요한 게 국민대 외부에서 뭐 내부 외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결정을 두고 당혹스럽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앞으로 정말 부끄럽다.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 교수 지금 김여사 논문 5편을 자체 검증해야 된다. 국민대학교에서 자정해서 스스로 알아서 이거를 검증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아까 좀 전에 교수님께서는 국민대에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하셨지만 그렇죠. 그거는 좀 오히려 안 될 거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지금.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외부에서 자체 검증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저는 이것은 어떤 뭐 변호사님이시지만 이런 학문에 있어서 연구윤리 위반은 어떤 뭐 형사상의 문제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나 이러한 어떤 외부 검증이 될 수뿐이 없는 것은 최소한 학계의 보편적인 어떤 가치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매우 우리 학계의 비극이고 또 국민대의 수치라는 것은 분명하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대로 넘어갔을 적에는 결국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우리나라의 학문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학문 후속 세대에 대한 이런 그 폐해도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외부에서라도 검증을 해서 이것이 문제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저희가 뭐 김건희 씨 개인을 비난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저희가 보기엔 상습 표절자인데 이분의 모든 논문을 검증하자는 게 아니라 네. 최소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라는 것은 그것을 받았을 때 대학 강단에 설 수 있는 자격이고 그렇죠.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군요. 겁니다. 예. 근데 그럴 때 그 학위 논문과 그 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 그 자격이 되는 그 관련 논문만 저희가 검증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외부에서 철저하게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 과정이 그리고 저는 투명하게 좀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죠. 예. 맞습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이제 또 물어보고 싶은 요즘 아주 핫한 이슈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요즘에 심평 교수님이랑 이제 설전을 벌인 게 있어요. 네. 심평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알려진 분이기도 하고요. 사실 그렇군요. 제가 예전에 심평 교수님하고는 원래 친분이 있어가지고 네. 서로 간에 의견도 많이 주고받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이제 좀 최근 몇 년 사이에 좀 스탠스가 많이 바뀌신 것 같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요즘에 대통령과 그 부인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항상 옹호 발언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과연 이 교수님께서 영부인의 이 논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궁금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우희정 교수님하고 설전을 벌이셨던 게 있더만요. 네.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상하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천공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천공으로? 심평 네네. 또 변호사님도 등장해서 네. 거의 40%에서 50%에 가까운 이 표절을 네. 그냥 그쪽 그 분야에서는 뭐 흔히 있는 일이다. 그리고 뭐 저는 뭐 이공계니까요. 이공계와 다르지 않냐. 뭐 이런 것과 함께 또 하나는 우 교수가 저렇게 자꾸 이 논문을 얘기하는 것은 이제 현 정부의 네. 험집을 잡아서 9월에 촛불 시위를 의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런 아이고,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이 더 모욕적이네요. 그 말을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일단 이 분야가 다르다는 것은 전 학문에 걸쳐서 3대 연구 부정행위의 하나가 표절입니다. 그쵸, 이것은 그쵸. 이공계 뭐 문과에 상관없어요. 그럼요. 그만큼 이건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40% 50%되는 표절률이 어느 학문 분야라도 용인되면 안 됩니다. 용인될 수 그렇게 흔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마침 경북대에서도 성명이 나와서
심평 변호사의 그런 말은 정말 모욕적이라는 성명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뭐 더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 제가 무슨 9월 촛불 시위를 준비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건 정말 이거 말도 안 근거 돼. 있냐? 아니면 내 법적으로 이건 허위 사실로 네. 가겠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창의적인 얘기는 너무 이상하지 않니? 그랬더니 심평 교사 또 제 페이스북에 와서 미안하다. 앞으로는 더욱 창의적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남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정리를 해보면 교수님께서 이런 논문과 관련된 이런 불상사는 벌어지면 안 되고 이건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네. 심평 교수는 지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금 계시잖아요. 지금은 이제 네, 나오셨죠. 네. 예. 근데 어쨌든 적을 두고 있었던 그분께서 당신이 잘 모르는 거다. 인문사회계열하고 이 당신이 네. 속하고 있는 이공계 논문하고는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면 안 되고 표절 조사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 정도 표절은 예, 용인돼야 당연히 있다. 된다. 네. 예,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여서 어머 그러면은 이 인문사회 계열에 계신 수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제 이렇게 사실 속으로 부글부글 하고 계셨었잖아요. 네. 그랬는데 또 교수님 논문 저기 페이스북에 오셔가지고 앞으로 더 창의적으로 그런 주장을 계속 하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심평 교수가. 특이하네. 그래서 면피 발언이 아닌가. 아. 제가 법적으로 이런 허위 사실 하지 마라 그랬더니 자기의 창이다라는. 그렇죠. 창의라는 말을 이제 집어넣어서 네. 허위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네. 내 의견 표명에 불과한 거다. 네. 이렇게 지금 하신 거죠. 그분이 또 법조인이니까 판사 출신이십니다. 얼른 그 말을 또 남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신 교수가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요. 조국 교수와 본인이 쓴 논문 중에서 어느 논문이 표절률이 더 높은지 한번 비교해보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갑자기 난데없이 조국 교수는 왜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멍청한 제안인데요. 멍청한 제안이요? 네. 이거는 네. 물타기예요. 지금은 물타기다. 이 김건희 씨의 학위 논문, 우리나라의 학문 후속 세대의 어떤 기준이 되는 이런 표절 문제인데 갑자기 본인과 조국이 왜 등장하는 거예요? 조국을 왜 끌어들이는 거예요? 네, 왜 끌어들이나요? 이건 똑같은 논리가 이화대 이 조기숙 교수도 네. 이 의견에 대해서 갑자기 김건희 씨 이 논문 표절 중요한 거 아니다. 자꾸 이거 문제 삼는 건 조국 지지자들이 일종의 정치 보복을 하기 위한 거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오. 저는 오히려 사실 심평 변호사님보다는 이 조기숙 교수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더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현직 교수거든요. 네네. 근데 이 학문의 근거 아닌 이런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왜 그러냐 했더니 대통령 부인이니까 봐주자는 거예요. 논리가. 그리고 필요하면은 5년 후에 검증하자는 얘기라는 거예요. 현직 교수가. 그러니까. 아주 깜짝 놀라서 아주 그건 제가 하나하나 짚어서 얘기했더니 심평 교수도 뭐 논문을 안 읽고 그 얘기했다고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네. 이분도 나는 그 교수들이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13개 교수단체 한지 난 몰랐어요. 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왜 네, 이렇게 무책임하네요. 그런 말은 어떻게 나오죠? 맞다. 네. 그러면서 그런 본인들의 위치에서 그런 식의 무책임한 말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걸 하나하나 짚었더니 이 조기숙 교수도 뭐 자기가 잘 모르고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국은 결론이 났습니다만 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참여정부 당시에 청와대 홍보수석 비서관을 지냈던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예요. 네. 사실 이분은 지난 4월에 심평 교수랑 서로 설전을 또 벌였어요. 조기숙 교수는 사실은 친노라고 이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분이 심평 교수님하고 원래는 막 서로 패친을 삭제하네 마네 하면서까지 서로 이제 설전을 벌이고 난리란 말은 심하네. 예.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분쟁이 좀 있다가 나중에 다시 심평 변호사가 패친 복원하겠다 그러면서 서로 화해하고 이랬던 또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역시 두 분 좀 쫀쫀하네요. 뭐 또 패치는 끊기는. 그러니까 뭐 근데 이제 항의 표시를 그렇게 하나 보죠. 패친 네. 삭제로. 근데 어쨌든 그것도 담대하게 아주 통 크게 조기숙 교수가 받아줬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제 이번 사건이 터지니까 조기숙 교수가 가만히 있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자, 그 말의 취지는 이겁니다. 솔직히 저는 조기숙 교수의 취지를 오해하는 거는 안 좋다고 생각하고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니네가 이게 국민대학교에서 표절 아니다라고 그러면은 정말 표절 아닌 게 되느냐. 이렇게 표절률이 높은 거는 사실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해결되지도 않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 싸울 필요가 있겠느냐. 네. 네.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지금은 내버려 두고 네. 정말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5년 후에 정권을 그러니까 이제 바뀐 다음에 이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취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김건희 여사를 봐주자 내지는 그게 옳다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제 해석으로는 그냥
지금 말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네. 거 가지고 시끄럽게 싸울 필요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맞습니다. 사고방식이. 예. 이게 굉장히 문제인데요. 얼핏 보면 굉장히 문제 해결 같지만 그렇죠. 이게 친일 부역자들이 하던 얘기거든요. 친일 부역자들이요? 그렇죠. 일제시대 때 아하. 야 독립운동 야 이 시대가 일본이 망하겠니? 이거 한번 얘기하지 마. 우리 좀 좋게 갈등하지 말고 싸우지. 왜 독립군들이 이러니 이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학문의 기준과 학문 후속 세대의 문제인데 네. 이걸 그냥 덮고 간다면 5년간 얼마나 이게 문제가 되겠어요. 최소한 이것이 뭐 권력자 뭐 이게 논문 표절했다고 해서 뭐 이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네. 학계에서 기준은 세워줘야죠. 근데 그것마저 하지 말자는 게 전 이게 그래서 현직 교수가 그 말했던 게 굉장히 그렇죠. 놀랬고요. 그거를 그래서 단순히 어쩔 수 없으니까 덮고 나중에 하자는 이 논리 자체는 이 굉장히 이 현실에 야합하는 기준이 없이 문제를 덮는 건 저는 야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준을 어쩔 수 없더라도 가장 중요한 가치, 사회라면 생명 안전의 가치, 학계라면은 연구 윤리의 문제를 최소한 그 집단이 세워주고 어쩔 수 없더라도 세워주는 행위가 있어야 네. 지금 대학원에 있는 아이들도 저게 옳은 건데 권력 때문에 어쩔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그거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놔두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조기식 교수님은 저는 좀 이분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분이 왜 심평 변호사랑 싸웠냐면은 김정숙 여사 옷값 가지고 사실 이제 논란이 벌어졌었을 때예요. 아, 네. 예. 그때 당시에 이 옷값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조기식 교수가 네. 심평 교수한테 나한테 진영 논제에 굴레를 씌우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 그랬군요. 예, 이런 얘기도 본인에게 했었어요. 예. 진영 논리를. 네, 네. 그러니까 최근 그 당시에 이제 심평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냈던 어느 여교수가 네. 사치 논쟁과는 하등 관련이 없는 윤석열 당선인을 저주하고 네. 이상한 말을 지금 하고 있다. 아. 그러면서 뭐 친여 일남 매체를 총동원해서 선거 과정에서 당선인의 배우자를 향해서 어떤 몹쓸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냐 이러면서 이제 화를 많이 냈었단 말이에요. 고래놓고 이번에 네. 김건희 여사 논문과 관련된 얘기는 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네. 얘기를 하고 조국 있어서 지지자들이 이번에 정치의 네. 어떤 그 보복을 일종의 정치 네.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문제를 키우는 거지. 그렇죠. 이건 뭐 표절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식의 논리. 근데 어떻게 교수님이 그러면 그분은 네. 자기 학생들에게 논문 지도할 때 어떻게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는 제 거죠? 말이 그겁니다. 그래서 현직 교수가 그 말했던데 제가 충격을 받고 그분의 그 주장 하나하나 좀 거친 말로 네. 지적할 수는 없었던 거죠. 네. 아니 근데 교수님은 용감하게 지적하셨는데 사실 네. 또 그 언저리에 계신 분들은 네. 그런 지적도 못 하더라고요. 제가 교수님한테 여쭤봤더니 네. 야, 우리 다 뭐니 아는데 그냥 넘어가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저한테. 그런 게 문제인가. 물론 뭐 작은 표피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뭐 찝는 건 좀 우스운 일이고요. 네. 그러나 어느 사회나 집단에서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만은 반드시 세우고 그것에 전제해서 뭘 풀어가야지 그것마저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 사회를 정말 기준도 없는 야합이고 시류에 영합하는 이 문화가 될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심평 교수님과의 뭐 이런 설전이 사실 이거는 부수적인 부분이죠. 가장 핵심인 것은 학문이라고 하는 것의 자율성 그리고 정말로 이 신실성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연구의 신실성 정말로 이런 것들을 농락하는 듯한 그렇죠. 이런 그 대학에서의 결론 이게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살짝 언급이 된 진영 논리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같이 몰아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수님은 이쪽 정부와 친했던 전 정부와 네네, 친했던 네.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다. 네. 다른 사람들은 이쪽 정부랑 저쪽 정부랑 친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그래서- 본질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13개 교수 연구자 단체가 함께 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은 최소한 그 안에는 사학 교수들 또 국교론이라고 해서 국공립 교수들 다 네, 모인 겁니다. 네, 사학만 해도 5만 명이 넘어요. 아, 그러니까는 이 교수 숫자는 전국의 교수라고 생각해도 뭐 틀림이 없는데요. 네. 전국의 교수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그거를 이 대통령 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치적 논리로 막 몰아가려는 분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순수한 행동을 네. 뭐 9월 달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하면서 창의적으로 해석하시는 그런 것이 정말 저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심평 교수님, 저랑 잘 아시잖아요. 우리 그러지 말아요. 네, 심평 변호사님 정신 차리세요. 조기숙 네. 교수님 정신 차리시고요. 네.
네, 오늘 우희정 교수님하고 참 서글픈 얘기를 이렇게 그냥 저희가 좀 웃으면서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러 더 그런 면이 있는데요. 이거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깊이들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교수님하고는 여기까지 말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